이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채널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듬뿍 나눠드립니다. 책 속의 행복한 글 코너에서 읽어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심리 상담사인 코코로야 지노스케가 집필하고 김하나님이 번역한 항상 돈에 쪼들리는 사람에게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 중에서 돈이 들어오는 습관 만들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가격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준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카레를 좋아하는 당신, 식당에서 메뉴를 살핀다. 카레 우동 10,000원, 김치 우동 5,000원. 무엇을 주문할 것인가? 당신은 스스로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방법, 돈이 있다는 전제로 행동하라. 제가 가격표를 보지 말고 선택하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비통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건 돈이 있는 사람이 내세우는 이론입니다. 애초에 그것을 선택할 만한 돈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헤엄칠 수 있게 되면 바다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살이 빠지면 수영복을 입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있다고 생각해서 시도하거나 있다는 전제로 행동해 봅시다. 가격 기준으로 선택하는 일을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호불호 기준으로 선택해 봅시다. 살이 빠지면 수영복을 입겠다고 하지 말고 일단 살이 울룩불룩 튀어나오더라도 수영복을 입어봅시다. 돈이 없다는 전제로 행동하면 돈이 없는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는 전제로 행동해보면 신기하게도 돈이 있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하면 이번 달 휴대전화 요금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휴대전화 요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돈도 분명히 있고 지하철을 타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내거나 친구와 만나거나 잡지를 구입할 돈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필요한 것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것이란 의욕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있다는 전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사용해야 비로소 돈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순환해서 돌아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격 기준이 아닌 호불호 기준, 내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선택하는 습관이 돈과 풍족함을 불러옵니다. 돈이 없다는 전제로 행동하면 돈이 없는 현실만 보입니다. 돈이 있다는 전제로 행동하면 신기하게도 돈이 있는 현실을 깨닫는다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있는 것은 있다는 것. 세 번째 방법, 날씬한 부자를 흉내내라. 얼마 전에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날씬한 미녀의 생활 습관을 따라했더니 1년 새 30kg이 빠졌어요 입니다. 저자인 와타나베 폰씨는 날씬한 미녀가 작성하는 블로그와 뚱뚱한 여성이 작성하는 블로그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차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날씬한 미녀와 뚱뚱한 여성은 먹는 음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날씬한 미녀는 점심에 샐러드만 먹거나 오늘은 안 먹었어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또 매일 아침 걷거나 몸에 딱 입기도 합니다. 한편 뚱뚱한 여성은 다이어트를 해서 조금 살이 빠지면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음식을 선택해 고기 뷔페에 가서 입가심으로 비빔밥을 먹거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팝콘을 다 먹어버립니다. 또는 편의점의 물건 배치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알거나 체형을 감출 수 있는 튜닉 스타일의 옷을 구입합니다. 대체로 뚱뚱한 사람의 블로그는 이러니 살이 찌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씬한 미녀는 고기 뷔페에 가서 입가심으로 비빔밥을 먹지 않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말랐는데 팝콘은 먹지 않습니다. 저자 스스로가 날씬한 미녀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완벽하게 흉내내서 1년 만에 30kg을 빼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블로그도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요? 부자라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쓸까? 잘 생각해보면 필연적으로 부자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라면 날마다 편의점에 갈까요? 부자라면 매일 밤 과자를 먹을까요? 부자라면 균일가 생활용품 매장에서 식기나 주방용품을 구입할까요? 부자라면 옷장 서랍을 열어놓은 상태로 둘까요? 참고로 뚱뚱한 사람은 일단 싸구려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싼 물건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은 이런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낮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소홀히 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걸로 충분한 현실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부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자가 되면 비 오는 날에 어떤 우산을 쓸까? 부자가 되면 어떤 차를 탈까? 부자가 되면 물건을 소중히 여길까? 소홀히 대할까? 이런 것을 상상해서 흉내내 보세요. 이렇게 사고방식의 가치관을 부자 기준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부자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자놀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 부자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하면서 부자놀이를 하면 부자의 사고방식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자와 벼락부자는 다릅니다. 벼락부자는 값을 따지는 가격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합니다. 원하지도 않으면서 비싼 물건, 비싸다고 알 수 있는 물건만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내가 원하는 호불호나 편의성 등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부자를 모델링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틀렸다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날씬합니다. 날씬한 부자를 흉내내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돈이 있다, 언제든지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쓸데없이 모으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방법, 타인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응하라. 남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중심적이고 제멋대로 굴며 잘못 생각해도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던 생활을 멈춰라. 가난할수록 열심히 일하고 부자일수록 열심히 놉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난해지고 열심히 놀면 부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를 정반대로 뒤집을 용기가 있습니까? 녹초가 된 탓에 풍족해질 수가 없고, 녹초가 된 탓에 여유가 없고, 녹초가 된 탓에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6번째 방법, 노력하지 말고 있는 돈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나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 하기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니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진짜 바라던 일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또다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돈이나 고생해서 배운 것이야말로 훌륭하다, 가치가 있다, 학문이 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갖고 있는 재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애초에 할 수 있는 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 즐거운 일을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고생하고 노력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해서 얻어야 가치가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하고 싶은 일을 편하게 즐기면서 자유롭게 손에 넣어도 됩니다. 물론 고생에는 고생을 통한 배움이 있고, 노력에는 노력의 가치가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 즐거운 일에 사용하는 돈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부모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돈을 받거나 저금을 찾거나 보너스를 전부 사용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고생이나 노력의 냄새가 나지 않는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가족이 돈을 주지 않는다, 저금을 찾으면 혼난다, 보너스를 저금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듣는다.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당신은 어느새 노력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희생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봐도 좀처럼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부탁해 봅시다. 가장 부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의외로 돈을 줄지도 모릅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저금을 사용합시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빌려보세요. 노력하지 않고 있는 돈으로 풍족함을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째 방법, 돈을 못 쓰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져라. 돈을 마구 쓰라니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돈을 낭비하면 안 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과 똑같이 돈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나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늘 돈 타령만 하는 가난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에 휘둘리는 세계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하루빨리 관계를 끊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는 일에 돈을 쓰다니 믿을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벌받아. 낭비하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어. 당신의 금전감각은 잘못됐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쓰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해줍시다. 그리고 당신을 뒷받침해주며 풍족한 세계에 사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그런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면 좋잖아. 의미 없는 일에 돈을 쓰면 재미있어. 내가 쓰고 싶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하면 돈에 휘둘리는 세계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돈은 순환시키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돈을 가장 많이 낭비하는 사람은 사실 돈을 쓰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돈을 쓰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8번째 방법, 돈에 핑계대지 말고 우선 하겠다라고 결정하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돈이나 가족, 시간, 회사, 장소 때문이 아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속으로 비꼬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진짜 이유다. 그러니 먼저 하겠다고 결정하라. 9번째 방법,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말하라. 자신의 존재급을 올리면 풍족함이 찾아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인정하면 존재급이 올라가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부끄러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대체로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이기에 심리적인 저항감이 더 큽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인정하라. 스스로 대단하면 비꼬일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꼬이지 않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돈이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더 행복합니다. 사랑은 늘 나와 함께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칭찬의 댓글은 여러분과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